네, 2024년이 됐습니다. 저는 2023년에 하반기부터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기 시작했고요. 하반기에 부동산 세 채를 매수했습니다. 이 세 채 모두 현재 호가, 실거래 대비 약 10%에서 15%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제가 이렇게 물건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올바른 방법으로 임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주변에 요새 저한테 부동산을 물어보시거나 임장을 다녀오신다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건요, 부자들이,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정말 돈이 되는 임장을 어떻게 다녀와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부자들은 이런 식으로 절대 임장을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목적 없이 그냥 가지 않습니다. 주변에 임장을 다녀오셨다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냥 우리 집 앞이니까, 혹은 내가 그 지역에 한번 가보고 싶었으니까 이런 목적으로 그 지역을 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대장단지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었던 좀 유명한 단지들을 돌아보고 그 주변의 역들, 학교들, 학원과 상권,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오세요. 물론 안 간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다녀왔을 때 정말 여러분에게 돈이 되는 임장인가요? 분위기 임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 번쯤은 가볼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엄청 소중하죠. 목적 없이 그냥 가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늘 목적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뒷부분에서 어떤 목적과 기준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부자들이 절대 안 하는 임장 방법은요,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매물을 보는 거를 절대 안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방이나 수도권, 서울 지역을 막론하고요, 어딘가 중개사를 방문해서 매물을 본다, 이건요 사전에 무조건 예약을 하고 가요. 그냥 그 현장에서 저한테 브리핑해주는 물건은 웬만해서는 제가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미 제가 사전에 어떤 매물을 볼지 다 정해놨기 때문이에요. 그 정해놓은 매물 말고 다른 매물은 사실 거의 높은 확률로 제 기준에 맞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 기준에 맞지 않은 매물을 굳이 시간을 들여서 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제가 매수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매수할 수 있어도 비싸거나 혹은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내가 정말 조건만 맞으면 살 수 있는 매물이 있을 때 임장을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동산 고수들이 부동산 임장할 때 절대 하지 않는 특징은요, 아무 중개사나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 이제 수강생분들이나 아니면은 제 주변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지방이나 좀 멀리 임장 갔을 때 특히 더 아쉬운데 그냥 아무 중개사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중개사 들어가서 만약에 사장님 안 계시면 어떡할 거예요? 다른 중개사 가면 된다 라고 하실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놓친 그 중개사님이 정말 그 지역을 잘 알고 계시고 매물도 많이 갖고 계신 분이면 어떡하실 건가요? 그냥 거기 기다리실 건가요? 뭐 전화해 볼 수도 있겠죠. 그치만 전화할 거면 뭐하러 임장 갔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만나서 뭔가 브리핑을 듣고 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임장을 간 건데, 그 중개사님을 미리 섭외도 안 하고 그냥 가서 헛걸음한다? 이거 너무나 안타깝죠. 네, 이런 부분도 있지만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그 중개사님을 미리 예약을 하고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말해서 물건을 준비를 시켰다면 그 물건이 내 조건에 맞게 조금 더 조정이 되면 정말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작업들을 안 하고 그냥 아무 중개사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중개사 들어가서 정말 유능한 중개사님은 그래도 행운이죠. 근데 들어가는데 이렇게 뾰루퉁 하시고 투자 관심도 없으시고 이런 분이면 어떡하실 건가요? 멀리 갔는데 너무 시간 아깝지 않나요? 그리고 가서 정말 부동산 가격과 관련 없는 뭐 지역의 호재 아니면 지역의 역사,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만 듣고 오는 거는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그래서 부동산 고수들은요, 절대 아무 중개사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고수들이 하는 임장 방법은 도대체 무엇이고,
제가 작년에 세 채를 매수했고 그 한 채당 10에서 15% 정도 수익이 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매물은 도대체 어떻게 잡는 건가? 네, 요거 제가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앞으로 향후 2년간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은 가지 않습니다. 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 당연한 걸 못 지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임장 어디 다녀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지역들 들어보면요, 공급 물량 많은 지역도 많이 가시고 거기서 물건도 실제로 많이 브리핑 받고 되게 고민을 하고 계세요. 물론 공급 물량이 많아도 분명 기회가 있는 매물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소액 투자자이시고 또한 부동산 초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은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없어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우선 공급 물량이 2년 동안 많은 지역들은 제끼시고요. 이 공급 물량은 아파트 실거래가 사이트 아실이라고 하죠. 아실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을 먼저 제끼고요. 그 다음에 지역을 볼 때 또 하나 더 봐요. 저는 지금 이 지역의 평단가가 고점 대비 10% 이상 떨어진 상태이면서 지금 보합 상태인지를 봅니다. 조금 어렵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재작년 혹은 작년 초반에 22년 겨울까지만 해도 약간 엄청 올랐던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요 올랐던 그 가격에서 적어도 10% 이상 떨어진 지역만 봅니다. 왜냐면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 오른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거품이 아직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품이 걷어진 지역만 보기 위해서 전 고점, 바로 직전에 제일 높았던 그 평단가보다 10% 최소 10% 이상 떨어진 지역만 갑니다. 그리고요, 그 떨어지는 추세가 지금도 떨어지고 있으면 가지 않아요. 아직 조금 더 기다립니다. 근데 요게 10% 혹은 그 이상 떨어진 다음에 쭉 계속 심정지 상태로 보합 상태를 유지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은요, 지금 대장단지 기준으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지역마다 다르고 단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개별 단지 매물을 봐야 되지만, 우리가 개별 단지 매물을 먼저 보려면 지역을 필터링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필터링한 기준으로 저는 가격을 먼저 봅니다. 자, 다시 첫 번째, 부동산 고수들이 임장할 때 지역과 단지에 대한 기준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 지역은 공급 물량이 2년 동안 적고 전고점 대비 최소 10% 이상 떨어진 지역을 간다. 그리고 지금 가격이 보합 상태인 지역만 간다. 네, 요렇게 저는 기준을 세우고 갑니다. 그럼 단지는 어떤 식으로 가냐? 네, 단지도 마찬가지예요. 단지는 저는 일단 대장단지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에 평균 이상 되는 단지들만 가요. 너무 안 좋은 단지들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단지들은 나중에 상승장인 정말 끝자락까지 가지 않는 이상 회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 대장단지 위주로 봐요. 요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들이 보기 좋은 거를 먼저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조건입니다. 지금 첫 번째 조건으로 지역과 단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 조건. 저는 미리 중개사님을 픽하고 갑니다. 선택하고 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어떤 지역과 단지를 정했어요. 그럼 그 지역과 단지에 제가 원하는 매물이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냥 그 매물을 가진 중개사님에게 연락을 하고 가면 됩니다. 근데 내가 이 단지를 너무 사고 싶은데, 이거 조금 2천만 원만 깎으면, 지금 호가에서 2천만 원만 좀 저렴하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매물 안 나오나 하고 고민이 있을 때 저는 중개사님들을 다 전화해봐요. 그래서 저의 조건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대출도 가능하고 잔금도 칠 수 있는데 호가 대비 2천만 원만 저렴하게 좀 물건이 조정이 되면 살 수 있는데 혹시 이거 컨트롤이 되실까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중개사님들한테 제 조건과 상황을 말씀드리고 요거에 응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분이 어떤 매물을
브리핑해 주면서 요거는 좀 가능성이 있겠다, 요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는 그 중개사님을 예약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내가 그날 가서 매물을 보고 중개사님이랑 잘 작전을 세운다면 그 매물이 내가 원하는 조건에 조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냥 아무 중개사나 들어간다? 이거는 시간 낭비를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조건의 매물을 구해주시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조건, 제가 아까 수익을 냈던 물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유능한 중개사님들을 먼저 픽을 하고 그 중개사님들이 저에게 지금 이런 조건의 매물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하시겠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제 조건에 맞으니까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당연히 금매보다 싼 물건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중개사님들을 선택을 잘 해놓는 게 중요해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중개사님한테 내가 원하는 조건을 잘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기준이 먼저 잘 세워져 있어야 돼요. 내가 저층은 안 할 거야. 나는 동향은 안 할 거야. 나는 30평대만 할 거야. 혹은 나는 여기 지금 호가가 뭐 1억부터 2억 사이인데 나는 8천만 원 정도 돼야 살 거야. 이런 식으로 내 조건을 세세하게 튜닝을 해 놓으셔야 중개사님이 딱 이 매물을 구해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사장님 좋은 물건이 있나요? 이렇게 하면요, 중개사님들이 절대 물건을 구해다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원하는 조건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조건, 이 조건만 되면 매수하겠다, 이 조건을 먼저 정확하게 세팅을 해 놓으시고요, 중개사님한테 조건을 통보하세요. 그리고 내가 임장을 갔을 때 그게 조정이 안 되더라도 그 이후에 이런 물건들이 나오면 바로 나한테 알려달라, 이렇게 세팅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요, 꼭 임장 때뿐만 아니라 추후 한 달, 두 달이 지났을 때 내가 원하는 조건의 매물이 나오면 바로바로 나한테 연락이 오니까 내가 그 매물을 바로 매수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효과적인 임장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부자들, 부동산 고수들이 하는, 그리고 제가 직접 하고 있는 임장 기준은요, 첫 번째, 지역과 단지 기준을 정한다.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중개사를 갈지 미리 예약을 한다. 자, 세 번째, 그리고 그 중개사님한테 내 조건을 어떻게 말씀드릴지 내 조건을 먼저 세세하게 세밀하게 튜닝을 해놓는다. 요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저는 임장을 갑니다. 이런 식으로 임장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임장을 잘 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금매보다도 저렴한 매물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임장 스터디가 있습니다. 이 임장 스터디를 만약에 들으신다면 더욱더 디테일한 기준을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